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거창 사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유족들은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규명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상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상 풍력발전기 관련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부부의 날을 맞아 창원시립합창단이 부부를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해을 김정호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거창 사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매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률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재판을 통해서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규명된 이상 정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남은 20대 국회에 거창 사건 관련 배상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됐습니다.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배상을 해주면 유사 사건도 다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지난 2004년 16대 국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제의를 요청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배상 법안에 따라 23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유족들은 거창 사건이 군법회의에서 국군이 유죄를 받아 이미 진실이 규명돼 유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돈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 사건만이라도 꼭 해결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지난 1951년 2월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는 국군의 공비터벌 과정에서 1,414명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됐고 1996년 정부의 명예회복특별법에 따라 934명이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거창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69년이 지났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을 풀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의 노력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인 자켓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 관련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거대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를 지탱할 하부 구조물 자켓입니다. 최대 높이 65m, 무게 1,300톤으로 제작 기간만 9개월에 이릅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자켓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모두 21개로 대만 장화현 해상에 설치됩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액만 6,500유로, 우리 돈 850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They really did a good job and also on time. Like it's very important, of course, in these times and quality-wise. 조선 경기 침체 후 해양 강철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자켓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2년 만에 자켓만으로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로 전환됐고 신규 채용도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200명이 늘었습니다. 해상풍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는 파운데이션 자켓에 비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 작은 자켓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자켓을 한국에서 주문받아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최1호입니다. 이번 자켓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업체들의 해상풍력 발전기 분야의 진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였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맞아 창원시립합창단이 부부를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서창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담은 노랫말과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창원시립합창단이 선보인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이 코로나 시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차 부부 테너 남편과 소프라노 아내는 이 뮤직비디오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합창단원 생활을 함께한 지도 어느덧 10년째. 출퇴근부터 연습까지 온종일 함께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모르는 모습을 찾아주고 이해해주고. 돌이키고 나면 또 집사람 얘기가 거의 한 90% 이상 맞을 때가 많으니까 되게 그럴 때 고맙죠.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부부. 노래를 부르는 것 대신 평소 먹고 살기 바빠 잘 찍어두지 않았던 귀한 사진을 건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풍족하게 못해준 점이 참 미안하고요. 고마운 점은 사람과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보조해주고. 남편의 일을 돕느라 주말마다 전국 곳곳을 함께 누비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관리하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지난 1995년 창원에서 기념일 제정운동이 시작된 뒤 법정 기념일 된 부부의 날. 한 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과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인 것처럼 부부의 날만큼은 아낌없는 애정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기자가 김해을 지역구의 김정호 당선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을의 김정호입니다. 네. 당선인 공약을 보니까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이 앞부분에 좀 비중 있게 있어요. 근데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도 있었고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방향, 내용은 전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울경 출신 의원들의 공통 공약이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일 먼저 공론화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에 대응하는 지방 소멸 시기의 유일한 대책이거든요. 네, 또 당선인이 검증 단장, 또 추진 단장으로 활동했었던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검증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국무총리와 만나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느 단계고 대응 전략은 뭡니까? 지난 12일 날 총리님 뵀었는데요. 지난 국토부가 추진해왔던 김해 신공항, 이것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도 8배 늘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백지화시키는 것은 우리 부울경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요청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동부가 물류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철도, 항만, 비행기, 항공이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동부가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인 경남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다. 강하게 드렸고 총리께서 코로나 때문에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면밀히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인이 또 이제 김해 시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트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해 경전철이 당초 수요 예측치보다는 지금 이용객들이 좀 적은 상황이고 또 2014년에 창원시도 추진했다가 한번 포기한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김해 트램은 기존의 김해 경전철과 새로 지금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부전 마산간 경전선 그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시내를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철과는 달리 교통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공사비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는 낮고 또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따라서 경전철과 비교해서 훨씬 더 경제성이 있고 또 수요가 시내 구간이라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보완하고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커서 창원과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안이 또 많습니다. 또 장유 소각장 문제도 김해 을에서 관심 사안인데 김해시가 최근에 2024년 완공 목표로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시설 노후화가 좀 심각해서요.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정책이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쓰레기 대란이 생기기 전에 더 늦출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피해 주민들께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편익 시설들을 많이 제공하고 실제로 피해 보상 금액을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높이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불식하고 또 우리 김해시 전체의 쓰레기 대란도 막고 좀 그렇게 좀 상생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4년 동안 집중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드리고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 섬기는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 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공약 이행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시민 섬기겠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청정한 공기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 비교적 서늘한데요. 주말인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 한층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아침에 안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1도, 함안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1도, 하동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도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거나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하고 격리 장소로 지인을 초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희망퇴직에 이어 유급 휴업에 돌입한 두산중공업과 무급 휴직을 이어오고 있는 STX 조선해양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허성무 창원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 국가산단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수주선박 건조자금의 일부를 담보대출로 보장한 금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학비를 내는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학비를 지원하라고 경남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부와 일부 광역지원청에서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무상교육 시행 대상인 도내 고교 1학년의 학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 180개 가운데 20%인 36개는 작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3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에는 180개 위원회 3,273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지만 작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0%, 한 차례 열린 위원회가 36%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았고 특정 직업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섬진강 하류의 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에서 지난달부터 하루 19만 1,000톤의 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섬진강 유역의 댐 관리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방류를 시행했고 올 연말까지 섬진강 염해 연구를 마무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현재 감회 운행 중인 시내버스 5개 노선 17대 차량에 대해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등교하는 오는 27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진주시는 정상 운행에 앞서 차량 내 방역과 운전자 교육을 마무리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하기와 버스 내 대화 자제하기, 버스 혼잡 시 다음 차 이용하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 5개 노조로 이루어진 언론노조 경남 대표자 회의 등이 코로나19로 지역 언론은 경영 위기를 넘어 존재 위기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정부에 지원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이대로 지속되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방송사 통폐합 등으로 공공재인 뉴스와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 예산 조기 집행과 정부 광고의 지역 언론 비중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거창문화재단이 올여름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 뮤지컬과 대중음악, 넌버블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거창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거창 페스티벌은 여름 휴가 성수기에 열리던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여름 축제의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예산 절감 성과금 130만 원을 받은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경남교육노조에 성과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의 공무원들은 사립 보람유치원을 기부 체납받아 20억 4,800만 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